아이와 함께 뭘 타야 할까? 짧은 시간에 즐겁게 보낼 방법이 있을까? 난 무서운 건 싫은데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사진을 많이 찍고 싶은데 어디서 찍을까? 배고픈데 뭘 먹는 게 좋을까? Listen. 안녕하세요. 미친 도라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은 다 보셨죠? 안 보셨다고요? 위에 링크가 있으니 얼른 보고 오시면 이 영상 보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즐겁게 시간을 보낼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들은 제가 다녀본 경험에 의해 말씀드리는 거라 다른 분들의 생각과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하니 댓글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풀어갈 순서는 놀이기구의 탑승 제한 사항과 유니버셜 홈페이지에서 일정 확인해 좋은 날짜 잡기를 말씀드리고, 아이나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 아마 이 경우가 가장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타는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계시죠? 반면 놀이기구 타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과 구경을 위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시는 분들을 위한 동선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배가 고플 때 뭘 먹을까 궁금하시죠? 식사할 수 있는 곳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조금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익스프레스 구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되도록 빨리 결정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놀이기구 한 개를 장시간 기다렸다 타고 나면 그땐 익스프레스 구매하기 아까워지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 마음이니까 좀 그렇죠? 지금부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즐기기 위해 가시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저번 시간엔 놀이기구에 관해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던 게 각 놀이기구는 키 제한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키 125cm 이상이면 모든 것을 다 탈 수 있지만 그 이하면 놀이기구별로 키 제한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여기서 꼭 보셔야 할 게 최소 탑승 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소 탑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탑승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의 경우 최소 탑승 조건 102cm 이상, 102cm부터 122cm까지 보호자 동반. 이 말은 102cm 미만일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도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 유니버셜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가서 공원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장 시간 및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많은 분이 일찍 가서 빨리 타라고 하시는데 일정을 잘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보이실 텐데 주말 오후에 몰려있죠? 개인적으로 전 유니버셜은 토요일 오후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요일에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 말고도 즐길 거리가 있는 거죠. 예전엔 오후 3시에 퍼레이드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에 하더군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봐도 정말 즐겁고 멋질 것 같죠? 또한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오후가 오히려 관람객이 적어 타시기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행사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 쉬고 할로윈 행사가 시작됩니다. 할로윈 행사가 끝나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할 거라 생각되는데 이때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다시 생길지는 이 페이지를 계속 확인하셔서 체크해 봐야 알겠죠?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유니버셜 예매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로윈 행사가 있을 땐 한 달여간 금, 토, 일 공원 개장을 6시까지 하고 할로윈 공연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로윈 쇼는 관심이 없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만 보신다면 이 기간에는 오후가 아니라 일찍 가셔서 구경하셔야 됩니다. 할로윈 행사를 보시려면 오후에 가셔서 저녁까지 보고 오시는 게 좋겠죠? 다만 오후에 가면 캐릭터들과 사진 촬영은 시간 맞추기 힘들 수 있는 게 단점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즐기는 방법에 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하시면 바로 앞에 있는 그날의 일정 종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곳엔 각종 쇼와 캐릭터들 촬영 시간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시는 분들 얘기가 입장하고 바로 우측으로 가서 트랜스포머나 배틀스타를 먼저 타라고 하죠. 익스프레스를 끊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를 끊었을 경우에는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도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 키가 102cm 정도나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과 함께 유니버셜 갈 경우입니다. 저는 이 경우를 초급 코스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엔 탈 것들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타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니시다 중간중간 사진 촬영은 하셔야죠. 제일 먼저 하실 것은 위에 말씀드린 입구의 일정표를 보시고 워터월드와 엘모의 TV쇼 공연 시간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로 즐기시다 최소한 20분 전엔 공연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연 장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중앙 호수 옆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가장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길이니 이 길을 이용하세요. 바로 옆 테마라면 이 길이 오히려 돌아갈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헐리우드 거리는 캐릭터가 나올 시간이 아니라면 지나쳐 마다가스카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인기 있는 미니언스가 나올 시간이라면 사진 한 장 남겨야 되겠죠? 마다가스카에선 먼저 아크레이트 어드벤처를 타시기 바랍니다. 익스프레스라면 오래 걸리지 않아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중요한 탈거리의 출구는 테마와 관련된 상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도 상점과 연결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니 조금 보셔도 좋겠죠? 나오셔서 앞쪽에 회전목마를 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지러운 곳에 약하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마다가스카 쇼가 있는데 일정 후에 시간이 맞는다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옆에 슈렉 집이 있는데 겨울에는 눈도 쌓아두는데 사진 찍으면 좀 예쁩니다. 겁나먼 왕국에선 엔챈티드 에어웨이가 앞에 있는데 이것보단 안쪽에 있는 푸스 인 부츠로 가셔서 타시기 바랍니다. 푸스 인 부츠가 약간 짜릿한 구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엔챈티드 에어웨이스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엔챈티드 에어웨이스는 아이 또는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과 탈 수 있는 가장 짜릿한 겁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을 잘 보시고 하셔야 되겠죠? 물론 롤러코스터를 즐기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것을 타셔도 되죠. 푸시인 부츠는 상당히 긴 줄을 자랑하고 회전 효율이 조금 떨어져 익스프레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맞는다면 공연을 보셔도 좋은데 보통 시간이 잘 안 맞더군요. 슈렉 4D 어드벤처는 푸스인 부츠를 타고 내려오면서 보셔도 되고 엔챈티드 에어웨이스까지 타고 난 다음에 보셔도 됩니다. 푸스인 부츠 타고 내려오시다가 시간 확인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D 영화라 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좋아하십니다. 3D 안경을 착용하지만 크게 어지럽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시간이 맞으면 워터월드로 가시고 아니면 쥐라기 공원을 가셔서 래피드 어드벤처를 타시기 바랍니다. 키 제한이 107cm인데 잘하면 걸릴 수 있는데 보통 신발 신고 머리가 좀 떠 있으면 웬만하면 통과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을 원하시면 출구 쪽에서 조금 옆에 마지막 코스를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이 사진을 촬영하신다면 이곳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다이너소어 윈도 어렵지 않게 탈 수 있으니 타시면 좋습니다. 캐노피 플라이어가 문제인데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익스프레스 라인이 없어 정말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날씨가 구름이 많아 덥지 않고 시간도 많아 꼭 타시고 싶으시면 기다렸다 타셔야죠. 사실 이게 배틀스타 갤럭티카 사일런처럼 발판이 없는 구조라 약간 비슷한 느낌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엔션트 이집트에선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고 트레서 헌터스의 줄이 짧으면 한번 타보세요. 줄이 길면 건너뛰셔도 됩니다. 사이파이 시티에선 엑셀러레이터와 트랜스포머 두 가지를 즐겨보세요. 트랜스포머야 워낙 유명하니 놓치시면 안 되겠죠? 트랜스포머 출구에 가게가 있는데 아이들 눈 가리고 얼른 나와야 됩니다. 뉴욕에서 세사미 스트리트 스파게티 스페이스 체이스와 라이트 카메라 액션 두 가지를 즐기시면 어느 정도 유니버셜은 다 즐기신 것 같네요. 이후에 세사미 스트리트 가게와 할리우드 미니언스 가게, 기념품 가게에서 원하시는 것을 구매하시면 좋겠죠. 마다가스카 가게도 가까우니 금방 다녀오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키 125cm 이상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중급 코스로 고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초급자 코스와 기본 루트는 같습니다. 다만 롤러코스터를 잘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타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겁나먼 왕국의 푸스인 부츠를 타시는데
문제 없다면 다음으로 엔첸티드 에어웨이스를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첸티드 에어웨이스를 타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면 다음에 리벤지 오브 더 머미에 도전해보세요. 만약 리벤지 오브 더 머미도 버틸만하다 하시면 그 다음에 배틀스타 갤럭티카 휴먼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배틀스타 갤럭티카 휴먼에서 무사히 살아남으셨다면 당연히 배틀스타 갤럭티카 사일런을 타셔야 되겠죠? 만약 이 순서대로 타시다가 너무 힘들거나 겁이 난다, 그럼 거기서 멈추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코스인 롤러코스터를 아주 잘 타시는 분이야 마음대로 다니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좌측으로 도는 것으로 하셔야 점점 강도가 세져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거꾸로 배틀스타부터 타게 되면 다른 것들이 좀 시시해지죠. 그리고 싱가포르 유니버셜 4대장 배틀스타 갤럭티카 휴먼, 사일런, 리벤지 오브 더 머미, 트랜스포머는 계속 타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리미티드 익스프레스로 할 경우입니다. 저 아이는 배틀스타를 특히 좋아했는데 보통 하루에 각 3회 이상 탔네요. 최고로 많이 탄 경우, 제 경우엔 7번, 아이는 각각 10번씩 탈 경우도 있었답니다. 좀 미친 것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는 건 다 싫다, 그냥 구경만 하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워터월드와 엘머스 TV쇼 정도는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다 둘러보시겠지만 겁나먼 왕국과 이집트, 뉴욕에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으니 이곳에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호수를 삥 돌아가면서도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반에 입구에서 가방을 일일이 열어 확인하니 꼭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말 바쁘면 대충 하고 넘어가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다 보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죠. 물은 기본적으로 군데군데 있는 데서 마시고 500ml 생수통이 있으시면 담아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유니버셜의 각 테마 지역엔 한 개씩의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거리부터 식사까지 가능한 곳이 있죠. 하지만 전 유니버셜 내에서 식사하시는 것은 가격 때문에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정 뭔가를 드셔야겠다면 기념 삼아 캐릭터 모양통 음료수를 드시거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드시고 헐리우드에 있는 멜스 드라이브에서 햄버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멜스 드라이브는 미국의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라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 입구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간단한 요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밖으로 나가서 드시는 겁니다. 혹시 못 들어올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구로 나가면서 다시 올 거니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손등에 도장을 꼭 찍어줍니다. 들어올 땐 손등 도장을 보여주면 다시 입장 가능합니다. 밖으로 나오시면 바로 앞에 한국 음식점 인사동과 말레이 푸드 스트리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점은 큰 기대를 버리시고 가시면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제가 갈 때만 해도 서비스도 별로였고 맛도 별로였습니다. 차라리 색다르게 말레이 음식을 드시거나 조금 앞에 있는 딘타이펑, 피자 가게, 크리스피 도넛, 맥도날드 등 먹을 곳이 많으니 이곳에서 제대로 식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전 딘타이펑과 맥도날드를 종종 이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 두 편이면 유니버셜은 대충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젠 표를 끊고 신나게 즐기실 일만 남았네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셔서 기억에 남는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